8번입니다. 함수 f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런 1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gx는 이 f 함수, 1차 함수를 3번 합성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차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해도 그 gx는 바로 무엇이 된다? 1차 함수가 되죠. 자, 그럴 때 x가 b 이상 4 이하일 때 gx의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gx의 함수식을 우리가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가 우리가 gx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gx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세 번을 합성을 했으니까 일단 두 번 합성한 함수부터 구해보면 이 fx를 x 자리에 대입하니까 이 x 자리에 무엇을 바로 이 fx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대입하면 자, 정리해주면 바로 4x에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gx를 그대로 구해보면요. 이 4x 마이너스 a 두 번 합성한 것을 다시 x 자리에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바로 gx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x에 바로 플러스 2a가 되어서 3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gx가 1차 함수,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1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범위가 주어졌죠. B와 4잖아요. 그러면 바로 B와 4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설명하면 되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어디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마음은 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지금 x의 범위가 b에서 4까지인데 최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고 7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차 이 gx 바로 1차 함수는 b, 7을 지나면서 4, 마이너스 17을 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a를 찾기 위해서 4, 마이너스 17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y 값이 마이너스 17일 때 x가 4이므로 마이너스 32 플러스 3a가 되어서 a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3a는 마이너스 32가 이하하면 플러스 32가 되어서 15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값을 5를 찾아냈습니다. 자, A가 오면 이 GX의 Y절편, 바로 Y절편 3A는 얼마가 되겠다? 3과 5를 곱하면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F를 세 번 합성한 GX 함수, 바로 1차 함수를 찾아냈네요. 그런데 B, 7을 지나잖아요. 바로 X 자리에 B를 대입하면 Y 값이 7이 되니까 7은 바로 마이너스 8B 플러스 15가 되어서 8B가 바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이 1이 나오니까 A와 B를 모두 찾았으니까 A, B를 곱하라고 했죠. 5와 1을 곱하면 바로 그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 항상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 즉, 시각화를 시켜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인지를 알면 되겠죠. 자, 이 다시 한번 1차 함수는 여러 번 합성해도 무엇이 된다? 그 결론은 1차 함수가 된다는 것도 눈여겨봐 두면 자, 이렇게 합성 함수를 찾아서 문제 푸는 게 많이 없지만 자,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1차 함수를 바로 이용해서 바로 합성 함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9번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는데, 자, f는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y꼴을 붙이면 2차 함수를 그려라 이런 뜻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y를 붙이면 바로 1차 함수 직선을 그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g는 여기 보니까 바로 x 플러스 5로 동일하게 바로 0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이 f의 0보다 큰 쪽에서의 바로 함수와 동일한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바로 y 값이잖아요. 그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구를 가지고 온다? 바로 껍데기 함수에, 맞죠? 껍데기 함수에 바로 y 값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알맹이에 바로 x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껍데기 함수인 바로 이 g 함수에 바로 무엇을 y 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을 가지고 온다? 이 알맹이 함수를 바로 뭐다? x 값을 가지고 오고 치역은 껍데기 함수의 바로 y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껍데기 함수가 지금 바로 gx인 바로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y절편이 5가 되고 x절편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1인 바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바로 이런 직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fx 바로 이 알맹이 함수는 일단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이 y꼴 x 플러스 5라는 바로 1차 함수잖아요. 따라서 이 전체 y꼴 x 플러스 5에서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는 바로 y절편이 5가 되면서 이렇게 무엇이 된다?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A 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A 값은 사실 이 2차 함수로 보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와 연관이 되죠.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자, B가 무엇입니까? 2A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양수인지 엄수인지는 모르죠. 물론, 자,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면요, 1차항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1차항이 없는 바로 2차 함수는 바로 꼭지점이 어디다? 바로 0이다는 거죠. 즉, Y축 위에 꼭지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A면 사실 바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치역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고요? 바로 껍데기 함수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치역이 0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합성 함수를 그려줄 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0 이상이니까 그죠?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껍데기에 바로 이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은 껍데기에 바로 치역과 동일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여기에서의 바로 정의역은 무엇이 됩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에서의 x는 누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5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이상에서 바로 그래프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바로 껍데기에서 x, 바로 이 누가 x가 되는 거죠? 이 fx가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 이 fx가 얼마 이상이 되어라? 바로 마이너스 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껍데기 함수에서 가지고 오니까 껍데기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그 껍데기 함수의 x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 껍데기 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이 정의역, 이 x가 바로 뭐와 똑같다? fx인 즉, 이 알맹이의 무엇과 똑같다? 치역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알맹이 함수인 이 fx의 무엇이 치역이 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지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자, 우리가 부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에 y를 붙이면 이 y꼴 fx가 y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x가 0보다 왼쪽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꼭지점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 왼쪽 그래프에 이렇게 2차 함수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꼭지점에 지금 x좌표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 함수값이 얼마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되어버리면 이 fx의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치역을 갖게 되어서 그 치역값 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다시 껍데기 함수의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되어서 전체 이 합성 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므로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이 이차 함수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바로 a 제곱이 되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5를 더한 이 함수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라?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이항하면 a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데 지금 이 대칭축인 마이너스 a가 바로 음수가 되니까 A는 양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A가 양수값을 가지니까 자, A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바로 A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풀이집하고는 좀 다르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풀어줍니다.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은 껍데기 함수의 바로 치역과 같으니까 껍데기 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y값이 0 이상이니까 그때 x 범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되죠. 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 껍데기의 정의역이 바로 이 알맹이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치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알맹이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5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왼쪽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마이너스 5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어야지 전체 이 알맹이의 지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바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번입니다.
두 함수 fg에 대하여 이 합성 함수가 g 합성 h가 f와 같아요. 그럴 때 함수 f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g 합성 fx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fx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이 hx를 구하니까 hx 자체를 g 어디에 x 자리에 h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배의 hx 마이너스 3이 바로 뭐와 같다? fx 2x 제곱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배의 hx는 어떻게 2x 제곱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h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x 제곱 플러스 2가 바로 h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간단하게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알맹이 함수를 그대로 껍데기 함수의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게 바로 합성 함수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1011번입니다. 세 함수 fgh에 대하여 자 h와 g의 합성함수와 h와 g와 f의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fx를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fx를 어디에?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왜? 이 하나의 합성함수로 보고 fx 자체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여서 fx를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h 합성 g 이 합성 함수에 바로 f-2를 대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2를 그대로 이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바로 이 x 자리에 f-2를 대입한 것과 동일하겠죠. 그죠?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자? f-2를 대입하면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과 같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f-2 플러스 5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배의 f-2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5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fx를 먼저 대입해서 fx식을 구한 다음에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2번입니다. 자, f와 g가 각각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1번은 h 함수를 구해달라는 거고 2번은 바로 k 함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지금 f와 g는 다 주어져 있는데 1번은 h 함수, 즉 알맹이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2번은 껍데기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알맹이 함수를 물어볼 때는 그대로 동일하게 이 h를 f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요, x 자리에 바로 h가 들어오니까 자, 1번 풀이가 되겠네요. 3배의 hx 마이너스 2가 바로 좌변이 되는 거죠. 합성 함수가 되고 자, 우변은 g니까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만 정리해주면 바로 hx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양변을 3으로만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x에 3분의 3이 되니까 1이 되어서
hx 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껍데기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f가 k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 형태는 k의 x 자리에 fx를 대입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 함수를 찾고 있는데 이 fx를 k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를 3x-2니까 여기에 바로 3x-1을 합성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KX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괄호 속이 지금 K와 F가 합성이 돼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3x-1을 다른 문자 t로 치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KT가 되겠죠. KT가 되고, 그러면 이 3x-2 중에 3x-2가 t니까 이 x를 t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t로 바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3x-2가 t로 치환이 됐으니까 3x는 무엇으로 t 플러스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x는 바로 무엇? 3분의 t 플러스 2로 바꾸어 주면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x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t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kt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t에다가 자 납이 나타난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3분의 1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kt를 구했는데 자 우리가 kx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만 고스란히 무슨 문자로 x로 바꾸어주면 바로 kx 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라는 문자만 다시 x로 바꾸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 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바로 껍데기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됩니다. 물론 뭐 역함수를 취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13번입니다.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합성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gx를 먼저 찾아서 그 x 자리에 3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fx가 지금 몇 차? 1차 함수죠. 그런데 합성을 했더니 1차 함수가 되었다는 말은 이 gx도 100%몇 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차 함수는 여러 번 합성을 해도 1차 함수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gx도 분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g 합성 fx니까 g 오버 f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3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g에 이 자리에 3분의 2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GX를 직접 찾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1012번에서도 해봤잖아요. 이 3분의 2x 플러스 1을 뭐로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GT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x를 무엇으로 t로 바꾸어서 생각했다. x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t라는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2x 플러스 1이 무엇으로
t로 치환했으니까 2x 플러스 1은 무엇으로 3t로 바꿀 수가 있고 2x는 바로 3t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변을 보면 이 2x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x를 구할 필요 없이 2x가 3t-1이니까 자, 마이너스 한 배를 해줘 버리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다시 플러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gt 함수는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gt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gx를 찾아내는 거죠. 물론 얘를 gx를 구하라고 하면 다시 t를 무엇으로 x로만 문자를 바꾸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구하라? g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고 t 자리에 3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t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직접 gx를 구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지 않고 요 식에서 그대로 g3을 찾는 방법도 있겠죠. 즉, g3을 찾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풀이고요. G3을 찾으면 되니까 3분의 2x 플러스 1이 바로 3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G3을 찾으니까. 따라서 2x 플러스 1이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2x가 뭐가 된다?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3분의 2x 플러스 1이 3이 된다는 것은 바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4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바로 이 괄호 속은 3이 되겠죠. x 자리에 4를 대입한 게 바로 3이 되니까 자 여기에 바로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g3이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자 gx를 구하지 않고 gt를 구하지 않고 그냥 g3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GX를 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GX를 구하지 않고 GX에 대한 어떤 함수값 하나만 찾을 때는 굳이 GX를 구하지 않고 이 G 안에 있는 바로 이 알맹이 함수가 3이 될 때의 X값을 찾아서 바로 결과값을 얻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4번입니다. 집합 A는 1, 2, 3, 4 원소 4개를 가지는데 자 A에서 A로의 함수가 바로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x가 1일 때는 4가 되고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x-1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F에 자 1제곱처럼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를 fx 즉 이런 생략해도 된다. 즉 f1의 x가 fx가 되고 f의 n 플러스 1x 형태가 f의 nx가 되었죠.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n이 자연수인데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f2의 x는 바로 F의 1의 X가 되겠죠. 자, 이 형태로 그대로 N자리에 1을 넣습니다. 그러면 F1의 X가 바로 뭐와 같으니까? FX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F의 FX가 된다는 거죠. 즉, F2의 X는 바로 무엇으로 보면 된다? F를 두 번 합성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F의 3의 X죠. 얘는 F의 2의 X가 되겠죠. N자리에 2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F의 이 F2가 무엇입니까? 바로 F의 FX입니다. F의 FX가 되어서
맞나요? 결론적으로 F의 3에 대한 X는 바로 F를 3번 합성해달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F의 50에 대한 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X 자리에 2를 대입하고 합성을 몇 번 해달라? 50번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f의 대응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x가 1일 때는 함수 값이 4가 되니까 1은 4에 대응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x 값에다가 하나씩 빼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x가 2일 때는 1에 대응되고 3일 때는 2에 대응되고 4일 때는 3에 대응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50에 대한 이니까 우리는 F2부터 생각해 보면 F2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1에 대응되어서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F에 자, 2번 하는 거죠. 2번 합성해서 2의 값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F에 F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F2가 조금 전에 1인 걸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F1과 동일하니까 1은 어디에 대응한다? 4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3에 대한 X는 어떻게 된다? 바로 F에 어떻게 된다? 이 합성을 몇 번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3번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X가 아니라 2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F2에 대한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4의 값을 찾으면 되고 F4의 값이 바로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생략해도 되겠죠. 그냥 F4에 대한 2는 바로 뭐가 된다? 다시 한번 이 3을 바로 3이 대응되는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의 5에 대한 2는 바로 어떻게 된다? 다시 2가 어디에? 바로 1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의 값이 다시 어떻게 나왔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F6은 얼마가 된다? F6에 대한 x 이퀄 2의 함수값은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성함수는 주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4, 3, 2로 주기가 1, 4, 3, 2의 값을 합성함으로써 이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주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주기가 4가 되면 이 지수꼴로 되어 있는 이 50은 주기의 배수로 뭐 할 수 있다? 집어줄 수가 있겠죠. 즉, 주기가 4가 되니까 바로 F50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 48만큼 지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F50의 2라는 것은 바로 F2의 2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기가 4면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이 규칙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어도 항상 시계값은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F50의 2는 바로 50을 4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2가 되겠죠. F2와 동일해서 결과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함수 문제에서는 주기와 또 연관지어서 자주 나오니까 이런 바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주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50을 주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로 더하거나 빼어도 자, 시계값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4의 배수 중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가 48이잖아요. 그죠? 그걸 빼버리면 바로 2가 된다. 그 말은 50을 4로 나누어 보면 4일은 4가 되고 10이 되니까 4, 2, 8이 되어서 나머지가 2가 되죠.
그 나머지 2가 바로 여기 있는 2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